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볼 마을은 진목과 붕디미주막 그리고 깐치밥골 메노나이트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경산시 신천동입니다. 과연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과학의 증명에서 비롯되는가? 사회와 종교의 신념에서 비롯되는가? 그 질문을 품고 신천동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천동은 조선시대 자인현 서면 남방동의 작은 각단 용어디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세기 중엽 경사년 평산동 일부가 자인현으로 편입되면서 자인현 서면 평산동에 속하게 되었고 점촌동의 옹기가 유명해져서 가구가 늘어나자 1895년 자인현이 자인군으로 승격되면서 평산동에서 분리되어 정식 행정마을 신천동이 되었습니다. 1911년 조선 총독부의 독리 통폐합 때도 신천동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1914년 부구년 통폐합으로 암양면이 신설되면서 경산군 암양면 신천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1989년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은 경산시 동부동 관할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크게 세 개의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먼저 본동인 신천 혹은 신내라 불린 곳입니다. 마을 명칭은 마을 뒤를 흐르던 시내에서 비롯되었는데 남쪽 대은산에서 내려온 산줄기와 용어등산이 서로 믿고 이어져 있다는 전설, 또 변함없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믿음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한자 믿을 신을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흔히 한자로 새 신자를 쓰는 줄 알고 있지만 올바른 뜻은 믿을 신, 그래서 신천이라 길게 발음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신천동의 중심 마을입니다. 다음은 건내마을입니다. 말 그대로 강 건너 마을이지요. 1937년 큰 홍수로 물길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시냇물은 마을 바로 뒤를 흘렀습니다. 홍수로 옛 물길은 논밭으로 메워지고 지금의 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강 건너 몇 가구가 있었는데 그곳을 건내마을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신천교회가 서 있는 주변의 자리가 바로 그 옛 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메노나이트라 불리던 곳입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위에 미국 기독교 단체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들어와 직업학교를 세웠습니다. 고아와 미망인들을 돌보고 교육을 펼쳤기에 사람들은 이곳을 종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메노나이트라 불렀습니다. 이렇듯 신천동은 본동인 신천, 건내마을 그리고 메노나이트의 기억까지 세 갈래 이야기를 품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갈래 이야기를 감싸 안은 것이 바로 신천동의 자연입니다. 남쪽 백자산에서 뻗어 내려온 산줄기의 끝자락에 자리한 이 마을은 높은 산세 대신 완만한 구름과 들판이 펼쳐져 있어 사람들의 삶을 오래도록 품어주었습니다. 산으로는 대은산의 줄기여서 줄기덤산이라 부르는 등성이와 진몬엽, 용어더미가 있고 골짜기로는 깐치밥골과 명미골이 있습니다. 논과 들판에도 이름이 있었는데 세못골에, 솔배기, 진모밑골에, 진모단들 등이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저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못입니다. 경상도 속찬지리지에는 서재, 여지도서에는 니제로 기록된 이 저수지는 질퍽하다는 뜻에서 진못이라 불렸습니다. 최근 주말농장인 도시농업공영농장이 들어서며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신천동의 중요한 삶의 원천입니다. 또한 1925년에는 이곳에서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터전이었다는 증거이지요. 마을 입구에는 당집이 있었고 길에는 주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비둘제의 새말랭이 주막, 신천의 붕디미 주막, 남방의 앞방 주막이 길손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용어더미 옆 시냇가에는 수백 년 된 노거수가 서 있어 세월을 지켜보았지만 지금은 가지치기로 위용이 줄었습니다.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마을에 한국사의 거대한 세 줄기의 싹이 틔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조선 왕조에 맞서 민중이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이고, 두 번째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새마을운동이며, 마지막은 사랑과 봉사를 바탕으로 한 배품의 정신이랍니다. 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 선생은 1860년 새로운 사상을 열었고 그것은 민중의 가슴을 흔들며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이를 억눌렀고 결국 1864년 대구 관덕정에서 참수되었지요. 하지만 그의 뜻은 제2대 교주 최시영에 의해 다시 살아났고 1890년대에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교조신원운동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마침내 동학농민혁명의 불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씨는 어디서 처음 지펴졌을까요? 바로 이곳 자인현 신천동의 붕디미 주막에서였습니다. 관덕정에서 참수당한 그의 시신은 사흘 동안 효수된 뒤에야 맏아들 최세정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세정은 김경필, 김경숙, 정용서, 곽덕원, 이믹서, 전덕원 등 충직한 동학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 수레에 싣고 고향인 경주로 향했습니다. 대구에서 경산을 거쳐 자인현 비둘제를 넘어 신천동 붕디미 주막에 이르렀을 때 주막집 주인은 눈물을 머금고 영구를 멈추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분에 북받친 그 말에 제자들은 수레를 멈추었고 선생의 시신은 며칠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을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일어났답니다. 북쪽 진못 하늘에 쌍무지개가 떠올랐고 오색구름이 주막집을 감싸 돌았습니다. 차갑던 시신에는 온기가 돌았고 목에는 칼로 베인 자국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붉은 빛이 고리처럼 에워싸고 향기로운 기운이 온 마을을 채우자 사람들은 마치 선생의 부활을 목도하는 듯 했고 놀라움과 경외심의 바닥에 엎드려 하늘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신비로운 현상은 사흘 동안 이어졌답니다. 그러다 무지개와 구름이 서서히 흩어지자 선생의 얼굴은 이내 검게 굳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염습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주를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천교 종역사라는 책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처럼 붕디미 주막과 진못에서 펼쳐진 신비로운 현상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체험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훗날 역사를 뒤흔드는 불꽃으로 번져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전라도 고부봉기로 알고 있지만 그 도화선은 자인현에서 타올랐답니다. 청나라 말기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였던 야오시광은 1894년 저술한 동방병사기략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서 20년 4월 동학당이 난을 일으켰다. 동학은 최복술이 창시했는데 유가, 도가, 불가의 여러 학설을 모아 널리 퍼져나갔다. 경상도의 자인현에서 시작하여 충청도와 전라도로 만연하였다. 이러한 동학교도의 움직임은 광서 19년 4월 원세계에 의해 리홍장에게 상세히 보고되었다. 이 기록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나기 전인 1891년이나 1892년 자인현에서 동학의 불길이 타올라 충청과 전라도로 번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학계는 이 사실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부와 삼례를 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지식의 틀 속에서 자인이란 이름은 역사에서 잊혀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자인에서 교조신원운동이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자인은 최재우 선생의 시신이 머물며 무지개와 오색구름의 신비로운 현상이 발현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동학의 성지로 인식했고 자연스레 최초의 교조신원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즉 신천동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피어난 발상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동의 북쪽 깐치밭골은 또 다른 역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까치 발자국처럼 길게 이어진 골짜기에서 흐른 물은 진못에 모였다가 남방 들판으로 흘러 신천 사람들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먼 옛날에는 압독국의 땅이었고 신라에 복속된 뒤에는 김유신 장군이 말과 군사를 훈련시키던 마살이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 1000년 넘게 잊혔다가 일제강점기에 다시 주목받습니다. 1936년 바로 이곳에 경상북도 농도 훈련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부지 3600평의 실습 논밭과 과수원, 임야까지 합하면 6만 평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소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합숙하며 농업기술과 농촌진흥운동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소장은 암양보통학교 교장 토미타 산지로가 겸임했고 일본인 교원 키타무라 타카시와 조선인 교원 장용조가 함께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깐치밭골의 농도 훈련소는 단순한 훈련소를 넘어 훗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이 농도학교의 하위 기관이었던 문경갱생농원과 신북갱생농원에서 훈도, 즉 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훗날 대통령이 된 박정희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농촌진흥 기술과 조직 운영을 익혔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된 뒤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농도학교와 새마을운동의 직접적 관련성은 최길성의 새마을운동과 농촌진흥운동이라는 일본어 논문에서 상세히 증명하고 있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가 세운 기관이
훗날 한국 농촌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도 젊은 청년 농민들의 구령소리도 사라졌지만 깐치밭골 농도훈련소는 근현대사의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일제가 남긴 이 농도훈련소는 해방 이후 1946년 대구농과대학 경산실습장, 1951년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실습장이 되었습니다. 1946년부터 1953년까지 이곳은 일명 경산농과대학이라 불리며 해방 후 농업교육의 최전선에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배움터의 역할을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신천동 깐치밭골은 또 한 번 역사의 한 줄기를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피난민과 고아 그리고 전쟁 미망인들이 대구와 경산으로 몰려들었고 삶의 기반을 잃은 이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낯선 손길이 찾아옵니다. 바로 미국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탄생한 개신교 교단입니다.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메노나이트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자발적 신앙 고백을 중시했으며 평화주의와 공동체적 삶, 나눔과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51년 이들은 대구와 경산의 거리에서 무료 급식을 열었고 1953년에는 깐치밭골의 경북대 농과대학 경산실습장을 유엔 한국재건단의 후원으로 사들이고 주변의 논밭을 한국 정부로부터 임대하여 메노나이트 직업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고아들에게는 목공, 금속, 농업기술을, 미망인들에게는 재봉을 가르쳤습니다. 기술은 곧 삶의 힘이었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6년 첫 중학교 졸업생, 1959년 고등학교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신천동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또 메노나이트는 이러한 기술 교육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천동, 당읍리, 당리, 갑제동 등 주변 마을 주민들과 함께 4H 운동을 조직하고 마을마다 우물을 파며 기계를 이용한 농법과 위생 교육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강요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굶주린 이웃의 허기를 달래고 가난한 농민의 삶을 일으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깐치밭골 언덕에는 숙소와 돼지 농장이 들어선 작은 공동체가 꾸려졌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미국인 선교사만 80여 명이었고 한국의 젊은이들도 자원봉사와 배움을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1971년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은 또 다른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건물과 농장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운영권은 계명대학교로 넘어가 계명대 실습농장이 되었고 이후 계명문화대학교 실습농장이 되었다가 성주와 합천으로 옮겨가면서 이곳은 다시 평범한 골짜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깐치밭골의 메노나이트 직업학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산의 기독교인들과 지역 인사들이 경산 메노나이트 근대문화 유산보존회를 결성해 이곳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닌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역사적, 교육적 현장으로 지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천동의 땅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동학교주 최재우의 시신이 머물며 무지개와 오색구름이 피어오른 진목과 붕디미 주막, 일제강점기 농도훈련소가 세워지고 훗날 새마을 운동의 모티브가 되었던 깐치밭골,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던 메노나이트 직업학교까지 신천동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로 역사를 품어온 살아있는 무대였습니다. 지금은 붕디미 주막도 농도훈련소의 건물도 메노나이트의 직업학교도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과 기억 그리고 봉사의 정신입니다. 진못 위로 피어오른 쌍무지개처럼 신천동의 시간은 늘 새로이 이어져 왔습니다. 신비로움과 고난 그리고 나눔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신천동을 비추고 있습니다. 경산에 오신다면 진모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시고 진목가에 앉아 무지개를 떠올려 본 후에 깐치밭골을 거닐며 이 땅이 간직한 이야기와 역사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천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삶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천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신천동의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산의 한 마을에 얽힌 역사와 기억,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천동의 붕디미주막과 깐치밥골에 얽힌 사연을 소재로 한 진못의 달이라는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 극작가 이용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붕디미에 해가 뜨니 진못 위로 무지개 떠 그대 발길 머문 곳에 사랑꽃이 피어났네. 오색구름 하늘 감싸 향기 따라 흘러가니 그대 남긴 흔적들은 불꽃처럼 번져갔네. 신천진못 달빛 따라 무지개가 피어나니 붕디미야 깐치밭구라 우리 마을 신천이네. 깐치밭골 새벽바람 진못으로 퍼져갈 때 그대 손길 머문 곳에 사랑꽃이 피어났네. 용어띠이 뿌린 꽃이 바람 따라 피어나니 그대 웃음 닮은 꿈은 샛별처럼 빛이 났네. 신천진못 달빛 따라 무지개가 피어나니 붕디미야 깐치밭구라 우리 마을 신천이네. 세월 따라 신천은 흘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 남긴 사랑의 흔적은 진목 위의 달이 되네. 신천진못 달빛 따라 무지개가 피어나니